영장 집행 언제 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같이 보시죠. 지금 1차 체포 시도 실패한 이후에 며칠 지났는데 재발부 받았잖아요. 1차 때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시한이. 그런데 전해지기로는 뭐 공수처나 법원에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전해지기로는 설 연휴 직전까지요. 한 3주 정도 가량 아주 길게 받아놨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송 대변인, 언제쯤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원래는 저는 주말에는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봤거든요. 이번 주말이요? 예, 왜냐하면 주말에는 어쨌든 한남동 관저 앞에 집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그러면은 그 가장 외곽에서부터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1일, 12일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봤는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를 하면서 어떤 사항을 지금 그 국수본에서 확인하고 있을까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면은 집행 시점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호처장으로부터 현재 관저 주변에 그 내부 방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질문이 들어갈 수 있고 네. 지금 조사가 장기화되고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답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유의미한 정보값이 있는 답변을 얻게 된다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이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대비 태세를 새롭게 바꿔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성 부장님. 예. 오늘 보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받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 번에 딱 가서 체포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좀 길게 보자. 관저 앞에 텐트 딱 쳐놓고 한 명씩 끌어내면서 길게 보자. 뭐 이런 공성전 방법도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좀 체포영장 집행 나설까요? 방금 말씀하신 좀 장기전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수많은 지지자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길을 터놓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들어간 이후에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또 그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들에 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기관 대 기관과의 충돌도 최소화시켜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찰 측에서도 경찰이 사실 마음만 먹게 되면은 저 앞에 있는 뭐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철조망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 사실 뭐 저도 경찰에게 물어보면 뭐 1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다. 충분히 빠르게 진압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스크럼 짠 사람들을 해체하는 것 역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 시위대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해서 스크럼을 해체하고 하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게 경찰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대항을 했던 그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시위를 했던 이런 시위대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는 과연 그들만큼 격렬하게 스크럼을 짜고 저항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느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찰 측에서 이걸 해체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어떻게 마음 먹기냐에 달린 것이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성 부의장님의 말씀에 조금 더 한 표를 하고 싶은 게 지금 경찰 공수처 움직일 보면 이렇거든요. 자, 1000명을 동원령 내렸답니다. 1000명 동원령 내리고 오늘 작전회의를 2시에 소집했다. 광수단 책임자들 통보했는데 그게 누구냐?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체포 어떻게 할지 토의해보자, 작전 짜보자 2시에 만났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어제 국수본이 이런 공문을 수도권 광수대에 보냈답니다. 자, 국수본. 수사관 동원해달라. 체포영장 집행 준비한다. 어떤 내용이냐. 형사기동대 510명, 마약범죄수사대 150명, 반부패수사대 290명, 총 1000명 정도의 수사관들을 모아달라. 왜?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 200명이 이렇게 팔짱 끼고 스크럼 짜고 있어가지고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압도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뚫겠다는 겁니다. 특히요, 이 마약 수사대요. 마약범죄 수사대. 지금
마약 투약한 사람들,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는 투약자들을 상대했던 경험들이 많은 곳인데 이런 마수대까지 동원해가지고 1,000명 넘게 지금 모으고 있다. 자, 차 교수님. 예, 지금 관저가 요새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뚫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이 지금 광수대에 소속돼 있는 형사기동대라든지 마약 수사의 범죄단 뭐 이 수사 형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피지컬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또 오늘 또 하는데요. 경찰 기자를 한 3년 했어요. 3년 했기 때문에 당시 형사기동대라든지 예를 들면 뭐 광수대에 있는 형사분들이 재판장님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요, 이런 저항을 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 제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경호처 요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부딪혀야 돼? 근데 우리보다 한 5배가 많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명분에서도 밀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규모에서도 밀리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하고 붙어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호처 요원들 사이에서도 MZ세대들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지금 적극 대응하는 부분에서 이 반발 기류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경찰을 상당히 약한 고리를 보고 거기에 대한 타격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심리전까지 저는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성원 경호처 차장이 이끄는 750여 명 되는 경호처의 정예 요원들이 지금 1,000명의 마수대를 비롯한 형사기동대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나온 얘기는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경찰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경찰 특공대 설치 목적이 뭡니까? 대테러 부대입니다. 특공대가 수사 목적으로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수본부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소설 같은 얘기다. 저희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직무대행님께서도 국수본부장처럼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는 그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고 형사기동대 1,000명은 투입하겠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요, 조폭 잡는 기동대, 간첩 잡는 수사대, 마약 사범 잡는 마수대가 대통령 체포 집행에 동원되는 건 잘못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미 변호인단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혹은 기소 등의 다양한 방법은 제쳐두고 오직 현직 대통령 체포만을 위해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간첩 잡는 안보수사대 등을 동원하며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마약 사범 잡는 마수대, 반부패 수사대, 이런 사람들 체포영장 집행하라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 임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송 대변인.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관저 주변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도 일정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어떤 유효하고 적법한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은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한을 매사 극한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력을 압도적으로 동원한다고 해도 경호처와 직접 부딪혔을 때 일정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런 경우에 부상자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인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중에 적어도 일부의 인식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여기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기관도 일정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후좌우를 좌고우면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